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오늘 강의는 46강쯤 된 것 같은데, 아코디언을 연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아코디언을 할 때에 잘 안 되는 부분, 그 약점이죠. 잘 안 되는 게 약점이잖아요. 그 약점을 고쳐 나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약점을 고쳐주는 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코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어, 저 글을 누가 썼느냐 하면 영월 꼰대가 썼어요. 제가 화를 막 냈거든요. 75살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자연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보인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가 있는데 제가 화를 엄청 냈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잃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해야죠. 왜? 지금 포기하면 기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악착같이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글, 이것도 꼰대 말인데, 좋은 일은 하기도 어렵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좋은 일을 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자랑하지 않기. 자랑하는 순간 그 좋은 일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영월의 꼰대는 뭘 했는지. 그리고 다음 카페에 아코디언 랜드 있어요. 아코디언 랜드. 이 아코디언 랜드 카페를 지금 다시 꾸미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영상 방이 있고요. 그 연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한 달 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계시는 지역에 제가 가면 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아코디언 랜드로 아마 얼마 안 가서 고칠 거예요. 그래서 카페와 유튜브가 같은 이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서울 갔다가 와서 오늘 날씨 무척 더웠죠. 아코디언 하면 가슴에 땀이 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꽃핀다고 안 하고, 꽂힌다고 안 하고, 단풍 돈다고 안 하고, 쓸쓸해서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초보자들이 정말 어려운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음자리표, 미, C 키입니다. 4분의 2박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노래. 그 다음에 랄랄랄랄라. 그리고 연주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서울에 가서 영상 하나 찍었는데 영상 올린다니까 못 올리게 잘 찍어서 올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 달 했는데 쿵짝쿵짝 잘 됐죠. 한 달에서 그 정도면 두 달, 세 달 하면 정말 잘 됩니다. 자, 계명읽기 미솔솔 미솔솔 랄랄랄랄라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 4분의 2박자. 오늘은 낮은 음자리표 왼손을 먼저 반박자로 쿵짝쿵짝. 여기는 C 코드고 여기는 F 코드네요. 자, 미솔솔 반박자로 먼저 하고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하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론만 보고 제가 어디 가서 연주해서 올려드리는 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의도가 있는데, 계명읽기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계명읽기를 하면 악보 없이 언제든지 연주 가능하다. 요 똑같이 F 쿵짝쿵짝 쿵짝쿵짝 두 번이죠. 자, 강의를 볼 때 음표가 4분 음표면 쿵짝, 반박자면 쿵짝. 요걸 이제 악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악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쿵짝 쿵짝 이렇게 나가잖아요. 두 박자는 쿵짝 쿵짝 두 번. 이런 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은 설계도를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4분의 2박자일 때 왼손이 반박자로 쿵짝쿵짝 할 때 4분음표, 8분음표 두 개는 쿵짝, 4분음표는 쿵짝, 8분음표 두 개 쿵짝, 그 다음에 4분음표 쿵짝. 요 원리를 이제 익히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왜 그렇잖아요. 1, 2, 3, 4 가르쳐주고 2학년 됐는데 또 1, 2, 3, 4 가르쳐주고 3학년 됐는데 또 1, 2, 3, 4 가르쳐주고 4학년 됐는데 또 1, 2, 3, 4 가르쳐주고 중학교 갔는데 또 1, 2, 3, 4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4분음표가 쿵짝이면 어떤 곡에 가서도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전부 쿵짝으로 볼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칙이니까. 규칙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분음표 하나는 쿵짝, 2분음표 두 개는 쿵짝 쿵짝, 점 2분음표는 세 박자니까 쿵짝 세 번, 5음표 네 박자짜리 쿵짝 네 번. 요것은 규칙이니까 항상 악보를 보는 기본이니까 그것은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어떻게 가르쳐 줄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쿵짝은 음악의 1, 2, 3, 4와 같은 거예요. 1, 2, 3, 4. 그리고
왼손 반주도 8분음표로 쿵짝쿵짝 할 때도 있지만 4분음표로 쿵짝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이 발전하면 고급이 되잖아요. 높은 수준의 연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기본이 닦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곡에 관심을 가지면 실패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강의하면서 시간을 잘 못 봐가지고 요거 하나 샀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거는 자전거 아닙니다. 따르릉 따르릉. 요 이제 시계 보면서 지금 12시에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비야 쿵짝 쿵짝짝 이 곡에서는 8분음표가 나오잖아요. 4분의 2박자도 세디 따는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악보를 보니까 노래 흐름이 세디 따는표가 전혀 없어요. 따르릉에는 세디 따는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음표에 쿵짝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왼손 반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른손 멜로디를 해치는 연주를 하면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반주가 액세서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맞지 않는 액세서리나 계절에 맞지 않는 액세서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눈으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고 8분음표만 나오고 세디 따는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쿵짝짝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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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쿵짝 2번. 자 됐죠. 실습을 해야 되겠죠. 실습. 제 구독자분들이 저거 뭐라는지 아세요? 철인 같대요. 이 서울 갔다 와서 또 강의를 하니까 대부분 강의가 자정쯤 해서 올라가거나 새벽에 올라갈 때 많잖아요. 자, 미솔솔 쿵짝 쿵짝 연습할 때 우리가 산책하는 것처럼 천천히 느리게 쿵짝 하나 둘 셋 넷 4분의 2박자니까 하나 둘 8분음표 읽는 것 알려드렸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곡에는 4분음표를 통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4분음표 하나에 쿵짝이 들어있는 거예요. 2개씩 들어가 있는 음악이에요. 또 설명드려야 되나? 이 4분음표 하나를 8분음표로 나누어서 어떤 따르릉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분음표 하나에 쿵짝이 들어가 있다. 그럼 결국은 이 2박자짜리 2분음표 속에는 쿵짝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박자니까 천천히 느린 걸음걸이로 천천히 노래를 먼저 연주하기 전에 코드도 볼 줄 알고, 그리고 계명을 먼저 읽으시고 미솔솔 미솔솔 랄랄랄랄라 이 계명을 읽을 때도 입으로 계명을 읽으니까 내가 입으로 쿵짝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쿵짝이 몸이 느끼게끔 쿵짝 몸이 느끼면서 계명을 읽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왼손 주법을 몸이 느낄 때까지 연습을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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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솔 미솔솔 랄랄랄랄라 악보는 없지만 솔솔솔솔 팍팍팍팍 미미미미미 계명을 읽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계명을 읽으면서 왼손을 쿵짝 쿵짝 간격이 똑같게 나올 수 있도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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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산책하듯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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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솔 미솔솔 랄랄랄랄라 이렇게 연습하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몸에서 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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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트로트는 쿵짝쿵짝이잖아요.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게 트로트잖아요. 그런데 음악이 트로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음악의 리듬 가운데 트로트는 하나일 뿐이다. 특히 한국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트로트에 빠진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계명 읽으면서 왼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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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으면 이제 오른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솔 쿵짝 미솔 쿵짝 랄랄랄랄라 쿵짝 미솔솔 미솔솔 랄랄랄랄라 쉽다고요? 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쉽지 않으냐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게 초보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 건반을 건반에서 손을 떼는 게 겁나잖아요. 왜? 건반을 잘못 누를까봐. 그래서 제가 같은 음을 연주할 때는 스타카토 음을 짧게 끊어치는 거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예, 끊어서 짧게 끊어치는 거 이 손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연습이 안 됐는데 흘러간 이 노래를 연주하겠다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알려진 그 한국에서 유명한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인데 4년을 배우셨다는데 양손 반주를 못해요. 받은 곡이 200곡이래요. 그런데 곡 하나를 연주를 못한대요. 내가 뭐하러 다니셨냐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하러 다니셨냐고. 레슨비 갖다 드리러 다니셨냐고. 놀러 다니셨냐고.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 말을 믿는 거죠. 때로는 맹종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같은 음을 계속 연주하는 거 랄랄랄랄라 미솔솔 솔솔 두 번 연주하잖아요. 그죠? 미솔솔 손목을 젖히라고 그랬죠. 손목을 젖히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보이죠? 손목을 젖히시라고. 이 초보자들은 손목에 힘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든 나지 않든 손목을 젖히라고요. 손목 젖히죠? 손목을 젖히잖아요. 되죠? 이 손목 젖히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운동이나 그림을 그리는데도요. 막내 동생이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앉으면요. 그 사비 연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뭐하냐? 그러니까 뭐하냐? 그림 안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냐 하면 이 손이 풀어져 가지고 감이 올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손목으로 사비 연필을 이렇게 연습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색감이 도화지에 나올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악기를 연습하는 사람, 뭐 야구나 골프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농구나 모든 운동들은 이 관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관절의 자유로움을, 특히 기타 같은 거 스트로크 할 때 이 손목에 힘 들어가면 스트로크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손목에 힘을 빼는 연습. 손목에 힘 빼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건반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이나 연주자들이나 건반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야만 연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화음을 연주할 때 오거든요. 화음 연주할 때도 똑같아요. 솔솔솔솔 손목에 힘들어가면 이 손목에 이게 연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몇 번 연주하다가 어려우면 또 다른 거, 조금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계속 공만 돌리는 거예요. 공만.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게 연습이잖아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거. 손목 젖히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요리를 배우는 요리사가 주방장이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 맛만 본다고 계속 먹고 있으면요. 그 셰프가 그 배우러 온 그 사람을 데리고 쓸 수 있겠어요? 너 집에 가 그러죠. 너 집에 가 그래요. 제가 음악을 가르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드시고 그리고 회사를 크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드럼을 어느 정도 연주를 하니까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연습하고 선생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이 학원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배우러 오시는 거고, 그리고 학원 안에 들어와서 제 말에 통제를 안 받으면 저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지 않냐고, 가시라고. 뭐,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시잖아요. 선생 말도 안 들으면서 배우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별 선생도 다 있네. 갔어요. 한 달 뒤에 또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 말은 맞는데 그래도 자기는 남에게 통제받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도 오늘도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제 가르침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곳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 말이 맞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이 악보를 주고 이 악보를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양식집에 가가지고 예전에 63빌딩에 갔는데, 그때 선생들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갔는데 63빌딩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니 제가 시골 촌놈이 음악 하느라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는데 63빌딩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먹어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시켰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식 같은 거, 우리 한식은 많이 먹어봐서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양식 같은 건 먹는 법이 있더라고요. 먹는 법을 모르니까 진땀 나대요. 진땀 나요. 그 다른 분들이 옆에서 먹는 걸 훔쳐보면서 겨우 그때 아마 세월이 오래 흘렀죠.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진땀 났었어요. 왜? 그냥 먹으면 되지 않냐? 그건 집이라고 그냥 옛날 그 설계도도 없이 그냥 짓는 그런 거 말고요. 항상 뭐든지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하고, 네 번째는 뭘 하고, 처음에 돈가스 시키면 숲 나오잖아요. 수프 나오잖아요. 뭐든지 단계가 있는데 음악도 연습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벽지 바를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 우리가 저녁에 집에 와서 씻을 때도 사람마다 조금 씻는 단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획일화된 규칙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뭐, 씻을 때 어디부터 씻고, 마지막에 어디 씻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먹는 것도 단계가 있고, 집을 짓는 것도 단계가 있고, 학교에 가는 것도 단계가 있고, 책을 챙기는 것도 단계가 있고, 모든 건 순서가 있는데,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기 위한 단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단계를 거치는 게 참 중요하다. 제일 처음에 악보를 받으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조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박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곡에서 8분음표가 주로 나오는지, 세디 따는표가 주로 나오는지, 네디 따는표가 주로 나오는지, 4분음표가 주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곡을 악보 왼쪽 위에 보면 주법을 적어 놨잖아요. 슬로우 락,
트로트, 뭐 폴카 이렇게 주법을 적어놨잖아요. 그 주법을 보고 난 뒤에 이 곡을 내가 어떻게 연주하겠다고 가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를 하겠다, 어떻게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은빛바다는 항상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러죠? 계명 읽기. 계명 읽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박자 계산. 계명 읽기를 하면서 박자 계산을 하는 거죠. 미솔솔 미솔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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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양손 연주가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왼손 대부분 사람들은 멜로디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멜로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왼손 반주에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즘 제가 강의하는 게 좀 얌전해졌대요. 근데 강의하다 보면 답답하면요. 강의하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거든요. 강의할 때 선생이 열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조용조용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시잖아요. 지하철, 뭐 서울역, 에스컬레이터나 뭐 과일이나 컨베어 벨트가 되어 있잖아요. 컨베어 벨트가 큰 과일, 중간 과일, 작은 과일, 작은 과일, 큰 과일, 작은 과일, 작은 과일, 중간 과일 이렇게 컨베어 벨트에 이런 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무게에 따라 큰 과일은 큰 구멍에, 작은 과일은 작은 구멍에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농부는 뭐만 하면 돼? 컨베어 벨트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과일을 가져와서 큰 거, 작은 거, 이게 무게가 몇 g이냐 이렇게 계속 그걸 따지면 그 많은 과일을 초라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초라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여기에다가 과일을 쏟아 붓잖아요. 한꺼번에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위치가 되고 큰 거는 큰 거 쪽으로 가고 작은 거는 작은 쪽으로 가고 중간 거는 중간 쪽으로 과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과일 무대기, 작은 과일 무더기, 중간 과일 무더기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박스에 차곡차곡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왼손 반주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거기에 박자의 길이에 따라 긴 박자, 짧은 박자, 중간 박자 이렇게 음표를 얹기 시작하면 노래가 연주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죠. 자동 벨트. 그러니까 왼손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왼손으로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박자는 오른손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오른손으로. 박자는 오른손으로 박자를 맞추잖아요. 오른손으로 큰 과일, 작은 과일, 중간 과일 오른손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왼손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다 빨리 올라가다 천천히,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음악도 빨라지고 느려지면 음악이 되지 않고 난리난 음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갑자기 붕 하다가 또 천천히 가다 붕 하다가 천천히 가다 그 엘리베이터 불안해서 누가 타겠어요?
그 불안한 연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손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엘리베이터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그래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불안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음악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줘야 긴 박자가 나오고 짧은 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왼손 박자가 일정하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정하게, 그러면 오른손은 큰 과일, 작은 과일, 중간 과일, 긴 박자, 짧은 박자, 중간 박자 올리면 노래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왼손 베이스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곡에 빠져가지고 알아들었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빠르면 일정하게 빠르게, 느리면 일정하게 느리게 하는 게 연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야. 어? 만약에 라노비아 이게 무슨 음악이야? 너 이렇게 하잖아. 너 왜? 곡에 빠지지 마라. 어디에 빠져라? 박자에 빠져라. 박자가 컨베이어 벨트니까 박자에 빠져라. 박자가 에스컬레이터니까, 박자가 엘리베이터니까 일정하게 움직여줘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음악도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꺾든지 좌측으로 꺾든지 자기가 꺾으니까 자기가 몸을 이제 균형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직진할지 후진할지 모르잖아요. 왜? 운전사가 대장이니까. 운전을 할 때는 운전사가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 출발을 한다든지 급 제동을 한다든지 갑자기 우회전을 한다든지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다 멀미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옆에 타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정지를 하는 것을, 출발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을 패스트 드라이버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해서 인류 연주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악을 듣는 그 관객들이 그 음악에 심취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하는 것이 인류 연주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목 꺾는 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뭐 몇 번 해보다 나는 안 되네. 아이고 참네. 아이 답답하네 또. 몇 번 해서 되는 일도 없지만 몇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전공을 하고 음악 대학을 가고 하겠어요. 안 되니까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취미로요. 박자